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전도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전도법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강의했던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신문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전도법 8번째 시간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4차 산업시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계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속 놓고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한 1년 더 지나게 되면 진짜 전도가 뭐지?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까지 생길 만큼 참으로 그 신앙적으로 전도하는 부분에서 다운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단의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카카오 전도법을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시대의 카카오 전도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 전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늘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 전도법이 카카오톡으로 전도하는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전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카카오 전도법은 또 하나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카카오 전도법을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에 보면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단순히 문자로만 풀고 받았지만 이제는 카카오톡에는 다양한 이모티콘 외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감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음성 또는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화로서 그리고 언어로서 소통 방법으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카오톡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카카오톡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카카오톡은 문화요, 언어요,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전도하고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소통하고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카카오 전도법을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를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사례를, 이거를 적용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 2부의 한 내용을 실제로 전도했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인터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의를 부탁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전도법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 사람들이 문자로 기껏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거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니면 종이 카드로 해서 전달을 하거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모바일이라는 어떤 소통 도구가 이제
안착이 되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을 하고 또 좋은 검색 자료들, 컨텐츠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혁명으로 자리 잡게 됐고,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소통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 방식이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제 언택트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예전에는 뭐 게시판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플랫폼과 같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플랫폼 중에 우리가 특별히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 95% 이상이 거의 인터넷 접속률은 99.2%, 사용자는 4,300만, 지금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이 한 4,500만 이상이 카카오톡을 이상이 쓰고 있고요. 메신저 이용률로도 아주 90% 이상. 결론적으로 보면 이 카카오톡은 우리 국민의 90%, 99% 가까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카카오 전도법을 이제 통해서, 이거는 그렇다면 이 카카오 전도법은 그럼 어디에 속한 그룹의 어떤 전도법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전도법을 크게 온라인 전도법과 오프라인 전도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전도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도법들이 있는데, 뭐 진돗개 전도법도 오프라인 전도법이겠죠. 자, 이런 전도법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전도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말한 카카오 전도법, 예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이제 전도하자,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하자,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그 사람과 면대면이 아니라 언택트를 기반으로 한 전도 방법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전도법은 이 온라인 전도법의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온라인 기반의 어떤 전도법에서 시스템 전도법, 즉 해피데이 전도법이라든지 다양한 오프라인 전도법들을 베이스를 깔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시스템 전도법의 어떤 룰을 가지되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전도법이 바로 이제 카카오 전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카오 전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 전도법을 꼭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나오세요, 뭐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또는 왔어 보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비 다니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뭐 나다니엘은 아니 뭐가 이렇게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고 핀잔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와보라, 와서 복음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카카오 전도법에는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어프로치 단계라고 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선택합니다. 카카오 전도 톡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보통 오프라인 전도를 가면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프라인에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또는 자기 카카오톡 친구들을 가운데서 어프로치, 즉 접근 단계를 해서 전도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카카오톡 주소록에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전도 방법, 그 사람들이 내가 전도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첫 번째는 접근이고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스마트폰에 100명 중에 10명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제가 전도할 사람을 한 명에서 3명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전도 대상자, 예를 들어서 처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3명을 전도하십시오라고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한 후에 그들의 필요성이,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단계, 그것을 리저 단계라고 합니다. 그 리저 단계에서 그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혈압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컨텐츠들을 찾습니다. 찾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맨 끝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그냥 보냅니다. 내가 당신이 당뇨가 걸렸는 당뇨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좋더라.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보낸다. 라고 그냥 개인적인 부분으로 그냥 보냅니다. 처음부터 이걸 보내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관계는 이 단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찍었던 사진이나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과거의 어떤 스토리들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사진을 만들어서 보내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나단이 선한 것이 무엇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냥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한 후에 나중에 와보라 한 것처럼 이 단계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와보고 나서 그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이때는 프레젠테이션 단계로서 내가 믿었던 예수가 어떤 예수였고 내가 믿으니까 어쨌더라 라고까지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자, 요 단계에서 그냥 한 주, 두 주 지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만났던 예수가 너무 좋았는데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너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단계가 이 프레젠테이션 단계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야기들을 같이 전달하는,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4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제시하고 이제 그를 교회를 초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오케이 또는 리젝트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그래 내가 교회를 가도록 할게요. 아니면 난 싫어. 나는 그러기 싫다니까 하고 거절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럴 단계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참 거절,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전도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 또는 2단계로 돌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걸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찔렀는데 안 익으면 들어가지 않죠. 찔렀는데 들어가면 익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절한다는 말은 고구마처럼 생고구마이기 때문에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의 필요성을 따라서 다시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자, 이 거절 단계를 패스가 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클로저 단계, 당신이 교회에 나왔고 등록하고 세가족으로 등록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모 교회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인포메이션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에게 세가족
담당자나 이런 걸 붙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가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 전도법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5단계 전도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과 전도를 하다 보면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라면 스마트폰을 빌려주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이제 통해서 편집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단계라는 전제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 단계에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셀렉트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 그리고 그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단계, 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진을 편집해 주거나 또는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사진을 편집해서 전달해 주는 부분. 그럴 때 맨 끝에 맨 밑 하단에 좋은 글이나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만들어 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2단계와 3단계의 전도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단계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종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편집해서 전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편집하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비바 비디오 같은 걸 통해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전도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전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대충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카오 전도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